정부 발표 직전 숨을 죽였던 재건축 시장은 대책 발표 후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분주합니다. 아예 재건축 추진을 포기하거나 서둘러 분양 공고를 내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데요. 이번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재건축 단지들의 반응,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입니다. 이미 이주가 완료됐고 철거가 진행 중인데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내려가면서 조합원 부담이 늘게 됩니다. 이주에 앞서 조합 측은 3.3제곱미터당 3,500만 원대의 분양 가격을 기대했지만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2,200만 원대까지 분양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조합 측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평형당 많게는 2억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한 심리가 지금 많이 조합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가 개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마 퀄리티 낮추는 그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분담금 폭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분양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선분양 대신 후분양을 추진하려던 일부 재건축 단지 중에는 다시 원래대로 선분양을 추진하려는 것도 등장했습니다.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남구 삼성동의 이 재건축 단지 조합도 원래 계획했던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선회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추가 분담금이 생긴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동의하지 않겠죠. 선분양이 되면 바로 해서 9월 중순까지는 다 공고가 나갈 것 같고요. 조합원 분담금이 1억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서초구의 이 단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내 재산 국가에서 뺏어가는 거 재산도 심해지만 내가 안 봐야 될 손해를 보게 해주는 거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논란과 혼란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온 재건축 단지들을 정조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는데요. 자, 황 기자. 네. 이 관리처분인가라는 게 뭡니까? 일단 재건축과 재개발은 조합 설립에서 분양까지 네.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구분응선으로 얘기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인가입니다. 네. 사업 시행인가는 말 그대로 재건축 사업을 해도 좋다 이렇게 허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관리 처분인가는 기존 헌집의 가격이 얼마인데 이 새 아파트는 얼마가 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이 조합원들이 내야 할 예상 분담금 또 일반 분양 예정과 총 사업비 등을 지자체가 승인해 주는 걸 말합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민간 택지에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죠. 네. 그런데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재건축 공사를 하려면 이 건설사 부도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네. 이때 보증공사가 분양가를 일정 정도 이상 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건 선분양을 할 때 얘기고 후분양을 하면 얘기가 아주 달라집니다. 네. 이 후분양은 아파트 공사가 약 60% 정도 마무리됐을 때 할 수 있는데 이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보증이 필요 없고 분양가도 조합이 원하는 수준으로 대폭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실제로 이 과천에서 있었던 후분양에서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 즉 강남과 맞먹는 수준으로 분양 가격이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이처럼 이 선분양 대신에 후분양을 선택해서 이 규제를 피해 분양가를 크게 올리려고 하자 결국 정부가 나서서 이 분양가 상한제 조건을 바꾸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관리처분인가가 난 단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관심은 추가 부담금일 겁니다. 자, 정 기자, 추가 부담금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 상한제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로는 둔촌주공과 신반포 3차, 반포주공 1단지, 개포주공 1, 4단지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 분양에 따른 수익이 줄면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강남권 재건축 단지 조합원의 경우 추가 분담금이 수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더 비싸지는 역전현상까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반포 3차 경남 재건축 조합의 경우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3억 원 가까이 저렴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대책이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처분인가가 난 그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그 집단 소송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던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책이 사실상 소급 입법에 해당한다며 헌법 소원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는 재산권을 크게 침해한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 판단이 되면 많은 조합들이 참여를 해서 헌법 소원까지 제기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국토부는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니라 기대이익일 뿐이고 국민의 주관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이번 정부가 제시한 분양가 상한제가 좀 허술하다면서 더 확대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면서 주장하고 있어요. 네, 정부가 마음대로 적용 지역을 정하는 핀셋 적용으로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라는 건데요. 정부가 집값 급등 막기에 급급해서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단기간에 가격 급등을 막는 것을 넘어서 업체들이 분양가에 포함시킨 이윤이 적정한지 검증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원래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 자체가 이 분양가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비라던가 투지비에 적정한 이윤을 토지 감정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건설업자가 들고 온 감정가를 거의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는 과천과 위례 등 주요 공공택지에서도 고분양이 남발되고 있어 세부적인 분양가 검증 방안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